마지막 GV라고 하니까 오늘 조금 관객분들도 왠지 더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그동안 또 영화 이미 보신 분들은 못 하셨던 질문들 오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두 분 짧게 인사 말씀 한마디씩 나눠주시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마지막 GV에 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봉할 때 김소민 기자님하고 첫 GV를 같이 했었는데 또 마지막 GV를 같이 하게 돼서 그것도 뭔가 인연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GV라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늘 하던 인사지만 마지막 인사로 드립니다. 저는 정말 먼 곳에서 진우 역을 연기한 강기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안내 한번 드리자면 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최대한 많이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일단 정말 먼 곳이 3월 18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거의 2달 되어가는 시점인데 그동안 두 분 일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 1만 돌파라는 경사가 우선 한번 있었습니다. 네, 사실 개봉할 때 별로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 비운 상태로 하면서 그냥 그래도 이제 극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가능한 한 좀 오래 걸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렇게 2달 가까이 이렇게 장기 상영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그게 일단 되게 기뻤고요. 거의 2달 동안 계속 저는 계속 GV를 많이 다녔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밖에 평상시에 잘 돌아다니는 타입이 아니어서 근 2달간 GV 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활동적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근 한 반년 사이에 가장 바쁜 4월이었어요. 영화도 아시겠지만 정말 먼 곳 이외에도 더스트맨 영화도 있었고 또 지난 전주에서도 다른 영화로 GV를 했고 촬영도 워낙 많은 시기였어가지고 몸이 되게 피곤하고 바빴는데 그래도 정말 먼 곳 GV를 할 때면 영화로 그리고 저희 참여한 배우분들께 감독님과 배우분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려 에너지를 채워가는 시간들이었어서 감사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쩌다 개봉 전에 시사회 GV를 맡으면서 그 이후에 개봉 과정에 이제 정말 먼 곳이 나아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좀 눈여겨보게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재밌었던 건 이제 두 분께서 감독님 그리고 기루 배우님 두 분께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 전문가가 되어 가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관객분들 많이 직접 만나셨고 제가 또 언뜻 보기에는 감독님이 직접 그 드립 커피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기루 배우님이 진행자 데뷔도 하시고 모더레이터 데뷔도 하시고 물론 감독님도 또 모더레이터 하시고 이제 두 분 어떻게 보면 GV의 세계를 좀 알게 되셨나요? 어떠세요? 네, 저 개봉할 때만 해도 되게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GV 할 때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아마 느끼셨을 텐데 목소리도 막 떨리고 그랬었는데 언제였지? 이제 개봉 한 일주일쯤 후에 정성의 평론가님하고 GV를 한번 하고서 관련이 되었어요. 한 2시간 넘게 GV 한번 하면서 그때 한번 이제
긴장의 끝선 딱 찍고 그때부터는 그 다음 GV부터는 네, 어떤 GV든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드립커피도 원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더 맛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직접 드립을 내려서 드리는 거예요? 네, 영화 상영하는 동안 저는 이제 밖에서? 아. 내리고 있다가 다 끝나면 바로 드리는. 저도 영화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는 아무래도 그 제가 사용하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계속 거듭될수록 뭐 관객분들이 더욱더 저보다 영화를 많이 보고 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해석도 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글도 좋은 글도 써주시고 하니까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소한 그냥 현장 이야기나 제 생각들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부터는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관객분들 직접 만나시면서 GV 관객과의 대화에서 좀 가장 인상 깊으셨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관객의 질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받음으로써 영화에 대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혹은 좀 생각지 못한 지점을 좀 떠올릴 수 있었다 하는 질문이 있었는지요? 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니, 여기 몇 번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되돌려보고 있어요. 혹시 있나요? 사실 저는 그 GV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질문하시는 질문들이 사실 다 새롭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캐릭터를 생각하고 연기를 하는 입장과 그 겉에서 영화를 바라보시고 질문하는 것들이 좀 달라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다 새로운 질문들이었고 다 되게 초반에는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특별히 뭔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양과 그리고 인물, 특히나 제 입장에서는 진우와의 어떤 공통점이나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감상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되게 재미있었어요. 영화를 찍은 게 양목장에서 찍었고, 양을 영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면서 양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양과 인물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기루 배우님께는 이번 정말 먼 곳의 촬영이, 사실 양은 도시에서는 접하기 힘든 동물이잖아요. 또 워낙 극 중에서 진우가 과거에 기루 배우님께서 인터뷰에서 산사람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곳의 어떤 현지의 생활에 굉장히 적응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양이나 어떤 자연과의 접촉이 기루 배우님께는 이번 정말 먼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뭔가 좀 다른 세계를 여는 그런 경험이었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뭔가 특정된 양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들과 좀 함께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경험이었고 재밌었어요. 네, 뭐 대화가 되고 그 소통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또 함께 잘 어울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동물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영화 굉장히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재관람인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거여서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가 박근영 감독님의 대학 동기이기도 한 박은지 시인의 2018년 신춘문예 당선작인 정말 먼 곳이라는 시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출발한 영화잖아요. 감독님이
그 한번 인터뷰 하실 때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시인님과 정말 먼 곳이라는 시의 의미 또 정말 먼 곳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영화 다 만들고 나서야 이야기 나누셨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루 배우님과는 시의 의미나 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그 강기도 배우하고 처음에 이제 그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정말 먼 곳이라는 제목이 없었고 그 시도 아직 없을 때였어요. 그 시는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강기루 배우하고 처음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시보다는 그 이제 제가 화천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눴었던 게 컸고 시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고를 그 강기루 배우한테 이제 보여줄 때 이제 그때 이제 시가 들어가 있었을 거고 시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 일단 글을 주고 그 글을 약간 보고 그 어떤 느낌들이나 이 영화의 어떤 그런 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시 얘기도 좀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치 이 영화를 위해서 쓴 것처럼 시와 영화가 되게 잘 맞는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고 어떠셨나요? 초고에서 처음 봤을 때 초고를 봤을 때 느낌? 시요? 시든 뭐 시나리오든 어쨌든 글로 처음 시와 시나리오를 본 거니까 처음에 시나리오 글로 된 형태의 시나리오를 만나기 전에 진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상태였는데 그걸 이제 직접 촬영을 해야 하는 시나리오를 받아보는 순간이 그걸 되게 잘 썼네? 이런 생각이 합격. 네, 그걸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대로 찍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고 궁금했거든요. 이런 얘기,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올 거고 우리 시가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거고 근데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직접 찍어야 하는 어떤 시나리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획서 같이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그런 딱 글을 봤을 때 되게 글을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시는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인은 이런 생각으로 시를 썼고 감독님이 이 시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듣고 글을 읽어서 그런지 그런 시가 이 영화에서 사용되는 지점들 관통하는 지점들이 잘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고 홍경 배우가 연기한 현민이 이 시를 가르치고 또 시를 읊는 장면들이 되게 매력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강기루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박근영 감독님의 전작인 한강의 길을 같이 하셨고 그 작품에서도 시와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영 감독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시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나 또 시에 대한 어떤 시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과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박근영 감독님과의 만남이. 예. 사실 그 이전에는 시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아주 오래전 과거에 수능 시험에나 등장하는 그런 존재이긴 했는데 한가인대부터 시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고 시가 되게 매력 있다. 그리고 근영형을 포함해서 제 주변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우리 좀 쉽게 쓰는 말을 시적이라는 표현, 네. 영화를 그런 식으로 좀 은유적으로, 함축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닮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가 그냥 어떤 문학의 한 장르로서 낯설게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영화를 봤을 때 특히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좀 가장 인상 깊어 하실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강기루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시적인 이미지에 가까우시죠? 그 이미지와는 굉장히 상반된 이 진우라는 캐릭터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시면서
뭐 이를테면 뭐 머리나 수염을 기르신다거나 깎으시긴 했지만 또 체중 증량도 하셨고 태닝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딱 촬영 기간에만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 꽤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신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촬영 다 끝내시고 원상태로 이제 돌아갈 때 더 이상 그 인물의 외양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때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이 뭐 시원섭섭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원래의 강기루로 돌아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시점은 촬영이 끝난 이유는 양 출산 장면을 찍어야 해서 유지했어야 됐고 양 그 출산을 위한 촬영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는 좀 감독님과 스태프들은 화천에서 여전히 양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고 저는 이제 제 할 몫을 다 끝내고 이제 수염과 짧은 머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처음 그 1차적으로 드는 감정은 후련했어요. 이 긴 시간 이 모습을 유지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 모습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후련함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영화를 개봉을 하고 지금 이렇게 조명 GV까지 온 입장에서 저 시간들이 되게 소중해요. 지금 드는 마음들은 저 캐릭터를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외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고민 같이 많이 했던 게 촬영 중간에도 막 고민했었던 게 그 마지막에 그 진우가 떠날 때 면도를 하고 떠날까 면도하는 장면을 넣을까 말까. 왜냐면은 강기루 배우가 저희가 촬영 끝나면은 그 다른 영화 네. 촬영 스케줄을 좀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수영이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양 출산할 때도 그 출산하는 양이랑 강기루 배우 같이 찍고 싶어서 같이 걸어서 찍고 싶어가지고 수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약간 이제 그 좀 난감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영화상에서 그냥 진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냥 면도를 해버릴까. 네, 그러면은 편하게 다른 영화 촬영 갔다가 또 와도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면도를 하는 장면이 너무 별로일 것 같아서 네, 너무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갑자기. 네, 너무 별로일 뭔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기시감이 큰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아저씨에서 원빈이 그런 장면처럼 될까봐 좀 이게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수영은 그냥 기르지 않게 유지를 하자 이렇게 갔던 게 있었고 그 시나리오 정말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 수염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는 아예 중간쯤에 그 면도하는 장면을 한번 넣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 현민이 약간 면도를 해주면 어떨까. 약간 둘의 좀 애틋함이 더 보이려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약간 둘의 어떤 행복했던 한때의 그림 중에 하나로. 근데 그것도 뭔가 좀 너무 오글거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수염이 있는 상태가 너무 빨리 없어지는 것도 좀 아쉽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수염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면도에 관한 한 감독님께 어떤 클리셰가 확실히 있네요. 로맨스든 액션이든 어쨌든 클리셰를 갖고 계시네요. 그런가 봐요. 뭔가 감독님 중간에 감독님 촬영할 때 수염 길렀거든요. 저처럼. 네네.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 미셨어요 중간에 어떤 그 후반 촬영에 대한 의지로 싹 밀고 촬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감독님들께서 뭐 머리나 수염을 촬영 중반부쯤에 이렇게 밀고 나오면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수염이 엄청 길었거든요. 쭉 이제 기종 선생님도 수염을 기르시고 그때 셋이 다 수염을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일단 촬영이 계속 무탈하게 흘러가면 계속 밀지 않아야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촬영 거의 막바지 때쯤에 되게 사소한 거긴 한데 뭔가 좀 돌발적인 이해가 생겨서 이번에 한번 밀어야겠다 해서 그냥 촬영장 나가기로 밀고 나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일찍 밀었고 네, 두 분은 좀 더 오래 길었고 약간 네. 그랬습니다. 근데 면도 씨는 왠지 한강에게 염색신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게 느껴져요. 그거를 네. 이제 노렸죠. 감독님 그걸 노렸는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왜냐면 홍경 배우가 면도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 얼굴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한 번에 이게 수염이라는 게 면도로 끝나니까 테이크를 갈 수 없으니까요. 네, 그걸 잘 살릴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면도의 대상이 되는 입장이셔서 더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일상 속에 꼭 애틋한 거를 막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면도를 생각을 했었죠. 이 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질문도 주신 게 있는데요. 진호가 입은 옷이 감독님과 기루 배우님 실제 옷 의상이 많다고 들었는데 두 분이 옷 사이즈가 비슷하신지 이게 좀 개인적인 정보 같기는 한데, 그리고 국밥 먹을 때 하늘색 티셔츠가 기루 배우님 옷 맞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늘색 티셔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리고 옷도 둘 다 좀 크게 입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강길 배우가 또 좀 몸을 불렸을 때기도 하고 그래서 사이즈는 비슷비슷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강길 배우뿐만이 아니고 홍경 배우가 입고 나온 옷들도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의 셋이서 거의 옷을 공유한 상태로 찍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이렇게 썼던 것 같고, 네, 제 옷이 특히 그 진우 옷에 많아가지고, 네, 나중에는 근데 제가 옷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자꾸 이제 GV 갈 때 옷을 입고 가면 진우가 입고 나온 옷을 그냥 입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다른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제 강기루 배우님처럼 연극 무대의 경험도 있는 배우분들에게는 어떤 인물에게 진입할 때, 새로운 인물을 만날 때 그 인물의 외양부터 다잡아 나가는 과정이 그 인물에게 이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 통로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작품을 강기루 배우님께서 진우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그 인물이 되어 가시는 과정을 저도 나중에 차차 알게 되면서 진우라는 인물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관객분이 질문을 주시기로 영화 촬영하시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진우란 인물이 강기루 배우님께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조명을 앞둔 지금의 진우는 기루 배우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기루 배우님이 생각하는 진우의 앞날은 어떤 모습일지도 여쭤봐 주셨어요. 지금 상황에서의 진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해요. 저한테는 진우는 그냥 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었고요. 앞날은 글쎄요.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 잘 살고 있을 텐데 되게 감성적이네요. 글쎄요.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연기할 때 막 캐릭터에 푹 빠져서 연기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객관적으로 연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했던 연기들 캐릭터들 중에서 그나마 진우가 좀 긴 시간 고민을 했고 또 영화에서도 되게 진짜처럼 잘 붙어 있어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막 이 인물에 이렇게 깊게 이입하고 빠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됐던 역할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영화를 촬영할 때도 의상팀이랑 분장 실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는 함께 연기를 하는 거다. 제가 연기를 하기 위한 옷을 그리고 헤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주는 이 외형에 제가 기대어 연기를 하는 것처럼 네네. 함께 연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런 것처럼 정말 먼 곳에는 의상팀과 헤어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해야 했고 감독님과 함께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썼던 것이었던 거죠. 바꿔 말하면 감독님께는 이제 이번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현장에서의 기루 배우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감독님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과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감독의 입장에서 한 배우가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간극의 어떤 모습까지 가서 오래 유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감독님들이 느끼는 어떤 충족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달리 말하면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강기루 배우를 변신시켜 볼까라는 욕심도 더 드실 만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감독님이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관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루 배우님의 좀 새로운 모습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정말 먼거 처음 이제 할 때, 한 2년 전 정도거든요. 강기루 배우를 데리고 같이 하천의 목장에 둘이 가서 막 트레일러 찍고 막 했을 때가 한 2년 좀 전인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우리 둘 다 좀 신나 있었어요. 네, 둘이서 막 그런 첼로 곡 같은 거를 차에다가 틀어놓고 그 하천 촬영할 곳들을 막 돌아다니는데 둘 다 약간 오오 하면서 막 다녔었거든요. 그 영화의 분위기에 약간 취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영화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좀 여러 가지로 욕심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이제 강기루 배우 한강에게 전작을 찍었을 때 되게 강기루 배우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들, 겉모습이든 아니면은 이제 그 내면이든 본연의 모습을 바탕으로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였다면 거기서 이제 좀 멀리 떨어뜨려 보고 싶었던 거죠. 강기루 배우 그동안의 다른 영화에서도 전혀 없었던 강기루 배우의 모습을 만들어내서 찍으면 좋겠다. 그게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 2년 동안 쭉 거친 건데, 그래서 강기루 배우도 아마 그 본인하고 더 멀면 멀수록 더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영화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말로 많이 표현하거나 표정을 많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좀 고독한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좀 강기루 배우에게는 좀 이렇게 멀리 여행을 좀 딥하게 다녀온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강기루 배우가 점점 잘 되고 있어서 저랑 제가 이제 훌훌 이제 떠나보내야 될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강기루 배우한테 그냥 이게 제 영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싶은 모습들은 많긴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보지 못했던 모습들, 예를 들어서 뭐 강기루가 액션을 한다든지 막 그런 막 몸을 엄청 많이 쓰는 역할이랄까요? 꼭 액션이 아니더라도 좀 저랑은 좀 많이 이렇게 좀 누르고 절제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으니 네. 뭔가 이렇게 막 발산하고 막 쏟아내고 막 몸도 많이 쓰고 이런 영화에서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저랑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네, 제가 아니어도 저는 강기루 배우에게 그런 좀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고 싶습니다. 기루 배우님 액션의 뜻이 있으신가요? 예, 뭐 시켜주면 뭐 사극에 나온 것도 보고 싶다.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옛날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사극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극, 네,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비 역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백정 이런 역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옛날 사람이라면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정말 먼 곳 영화 촬영을 한 양정은 촬영 감독님과 짧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렌즈 너머로 보는 배우들이 어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서도 특히 기루 배우님에 관해서 이제 열띠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 이야기의 주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그 현민과 진우가 버스 정류장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호응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너무너무 이병헌 같았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독립영화계 이병헌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오랫동안 해주셨습니다. 헉소리가 들립니다. 헉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기억나요. 촬영 감독이 그날 촬영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때가 촬영 거의 초반이었거든요. 아, 촬영 한 네. 2, 3회차밖에 안 됐을 때인데 끝나고 저랑 촬영 감독이 맨날 둘이서 같이 출퇴근을 했는데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강기루 배우 오늘 본 강기루 배우의 모습 보고 완전 홀딱 빠졌다고 이병헌 같다고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이병헌님? 우리 원래 그 독립영화계 진행을 잘하는데 요새? 독립영화계 전도연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 상인한테 밥 전사는 이어가서 100명 있는데 제가 101번째 하기로 했었거든요. 오늘 양쪽에서 감독님과 제가 진행하는 기루 배우님 특별전 같은 느낌이 살짝 나네요. 조선시대 사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병헌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어서 양정훈 촬영 감독님 이야기를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병헌 배우 정말 좋아합니다. 네, 독립영화계 이병헌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양정훈 촬영 감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번 영화는 뭐 처음 보신 분들께도 너무나 인상적일 만한 요소가 이 작품을 메우고 있는 인물만큼 중요한 공간적인 요소들, 풍경을 담은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데 양정훈 촬영 감독님이 촬영하면서 내내 생각했던 레퍼런스는 밀레의 그림 만종이었다라고 해요. 석양을 배경으로 젊은 부부가 이제 추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촬영 거의 후반부에 거의 끝나고 감독님께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굳이 신경을 쓰실까봐. 감독님께서는 혹시 영화를 작업하시면서 공간이나 풍경을 다룰 때 심상적으로 좀 영감을 준 모티브들이 있었을까요? 뭐 레퍼런스라든지. 그 촬영 감독님하고 그런 영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주고받을 때 레퍼런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그 제안을 했던 건 영상을 레퍼런스로 삼지 말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음악이었거든요. 그 저희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다 어떤 무드에 있어서 좀 레퍼런스가 된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막스 리터의 곡이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곡을 이제 촬영장에서도 틀어놓고 막 강기루 배우한테도 들려주고 막 했었는데 그때도 촬영 감독이 만났을 때도 그 이 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음악을 들려드렸었고 그래서 촬영 감독님도 혼자서 계속 그 음악을 듣고 그랬었어요. 그게 일단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네, 그게 일종의 하나의 레퍼런스였고 그리고 사진들을 공유를 서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은 뭔가 영향을 받기 싫으니 보지 말고 사진, 그림, 음악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자 이랬어가지고 저는 이제 음악과 제가 찍은 사진들, 제가 헌팅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에서 이렇게 좀 앵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느낌에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네. 교감을 했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정말 먼 곳을 준비하시면서 영화 촬영 이전에 이미 감독님께서 돌아다녔던 공간들 거기서 얻은 뭐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 같은 것들을 배우님께도 공유를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 작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실까요? 미리 어떤 곳들을 사전 답사를 하면서 좀 그곳에서 얻은 공간의 풍경이나 이미지들을 토대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저도 정말 먼 곳을 만들 때는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두 작품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공통 분모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도 알게 된 느낌이거든요. 아, 내가 생각보다 공간에서 되게 많은 걸 얻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공간에서 그런 걸 좀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돌아다녀 볼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런 생각을 일단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영화 이제 구상을 할 때 뭔가 이야기나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지만 공간을 어디로 그 설정을 할지를 지금도 가장 먼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진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적어주셨는데요. 우선 비하인드 씬이 있는지 편집된 씬이 있는지 하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민과 진우가 트럭에서 싸우다가 진우가 결국 밖으로 나가버리죠. 싸움이 고조되었을 때 그 다음 씬에 침대에 자고 있는 진우가 나오는데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혹시 삭제된 장면이 있는지 없다면 또 그 사이에 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감정들이 좀 갈무리가 되었을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 삭제된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이상희 배우가 그러니까 은영이 그 차에 울면서 탄 다음에 다음 장면이 바로 밥 먹고 있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거기 사이에 은영이 어떻게 해서 여기 머물게 되었는가가 있었어요. 한 꽤 길게 있었어요. 한 10분, 15분 분량으로 있었거든요. 막 차를 은영이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또랑에 빠져서 차가 퍼지고 그래서 그 전화를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설명할 수가 없고 산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곤란하고 있을 때 바뀌면 이제 어느새 그 레카차와 진우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고 어색하게 둘이 밤길을 트럭 타고 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드러낸 거였고요. 또 중간에 진우랑 현민이 그 호수에 가기 전에 오토바이 타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달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하루가를 오토바이 네. 타고 뭔가 이렇게 그 허리를 끌어안고 오토바이 쭉 달리는 장면들을 찍었었거든요. 그 장면도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뺐고요. 좀 아까웠을 때 느낌. 그거랑 그리고 둘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 나와서 그 다음 씬이 둘의 그 키스 씬이 있었는데 그것도 뺐고요. 또 그 키스 씬은 빼기까지 굉장히 갈등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엄청 네. 많아서 뺄 때 제일 고민이 많았던 씬이었고 심지어 그 처음에 비공개였지만 전주에서 영화제에서 할 때랑 평창 영화제에서는 있었어요. 그게 있는 상태였고 그 후에 이제 계속 고민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뺀 거였는데 네, 그 씬도 있었고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싸움 씬에서는 싸우고서 다 그 일어나는 거는 시나리오 때부터 그랬어요. 시나리오 때부터 그 후에 그 중간의 상황을 그 설명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 썼어서 그때는 좀 중간이 기워져 있어서 이게 그냥 그 장면 하나의 느낌만으로는 뭔가 진우가 뭔가 꿈에서 깬 건가 싶은 느낌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러다가 실제 없어진 걸 알고 막 이렇게 일이 되는 거였고 네. 그리고 어찌 됐건 같이 잔 거잖아요. 자고서 자는 사이에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 직후에 떠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됐건 진호가 이렇게 그 진심을 했을 때 대답 못하고 밖에 나가 있고 현민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밤 동안의 시간 동안 많은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현민한테도 어떤 감정적인 헤어짐이 아니라 약간 그런 생각들의 좀 여지를 남겨두려고 그 씬은 그렇게 좀 뛰어났던 것 같고요. 그 굉장히 어슴푸레한 새벽녘에 사라진 현민을 찾으러 뛰쳐나가는 진우의 모습이 저는 영화 속에서 진우란 인물의 감정을 헤아릴 때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처럼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 인물의 마음, 그 공백을 헤아리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앞선 싸움, 갈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우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미 이전에 도시에서부터 받았던 상처로부터 이미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두려움, 공포가 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연인을 놓쳐버린 것 같은, 스스로 이렇게 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기루 배우님은 그 장면들 지으면서 좀 어떤 식으로 진우의 마음을 헤아리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순수하게 이제 진우의 마음으로서 영화가 진우에게 이렇게 계속 시련을 주는구나. 근데 어떤 촬영 때보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카메라는 진우에게 더 위로를 주거나 마음을 주지 않는 느낌. 이렇게 더욱더 거리를 두는, 아까 말한 뭐 오토바이 신이며 그런 장면을 삭제함으로써 더욱 더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에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 인물로서. 물론 당연히 이제 영화를 편집하고 마무리하는 선택에 감독의 그 생각을 너무 지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진우로서는 되게 더 고독해지는 쟤는 더 혼자가 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진우란 인물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아버리려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기도 한데, 이 질문을 좀 바꿔서 감독님과 배우님께는 독립영화 진영에서 특히 작업을 지속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영화를 계속 만든다는 것, 혹은 연기를 계속 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그만할까? 혹은 포기하고 싶다 같은 순간도 있으셨어요? 물러나고 싶다라는 위기가 언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상상을 해보면 너무 무섭긴 하거든요. 이제는 무서워요. 약간 뭔가 내가 영화를 더 이상 안 만든다, 못 만든다 이 생각을 하면 많이 무서워져서 그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눈에 좀 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게 뭐 렌즈 전용 렌즈를 쓰시면 됩니다, 하드 렌즈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쓰시면 반영구적이고요, 한 10년 20년은 걱정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20년 후에는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영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를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덜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직 20년 후 10년 후인데도 덜컥 겁부터 나서 사실 상상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독립영화 만드는 거 어렵다고 하고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 안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카메라만 하나 있고 같이 작업할 배우들이 있으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더 뭔가 이제 영화 한 편 한 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를 좀 저의 스탠스 내용을 좀 더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려고, 물론 영화를 만드는 중에는 또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몸을 좀 가볍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좀 버겁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오래 연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게 운이 좋아서 참여한 작품들이 뭐랄까요, 성과랄까요, 관객분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 현실적인 독립영화를 하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상으로
사람과 관심을 받아서 이게 힘들구나, 그만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아직 해볼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전혀 그만둬야겠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기루 배우님이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올해는 굉장히 특별한 해이실 것 같거든요. 정말 먼 곳이 개봉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도 얻었고 그 사이에 더스트맨도 있었고 또 회사도 만나셔서 여러 가지로 올해 이제 조금 오늘도 라스트 GV이기도 하니까 정말 먼 곳을 정말 떠나보내고 나시면 앞으로 배우로서 좀 어떤 변화를 추구할지 어떤 길을 가실지 생각과 고민이 많을 시기가 아니신가 해요. 요새 좀 어떤 배우로서의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런 고민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고민이긴 한데 글쎄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제가 익숙한 제가 활동하기에 촬영을 하기에 익숙한 현장들을 연속으로 해오다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도 계약하고 제게 막연했던 어떤 공간과 사이즈와 속도감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어요. 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많이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죠. 제 머릿속에. 아,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저를 평가한다면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완전 연기를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현장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연기를 그래도 좀 욕먹지 않을 만큼 해내려고 하는 이런 거에 지금 생각에 몰두해 있다가 되게 중요한 거 놓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멀리 봐야 하고 그래 왔고 그리고 작품을 전체를 생각하고 그래 왔는데 지금 하루하루 이제 살아나려고 이제 살아있으려고 촬영이 끝나고 잘 돌아오려고 집에 그런 이제 하루하루를 겪다 보니까 정신을 더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작품 선택부터 내가 연기를 하는 그 선택들, 제가 캐릭터를 결정하고 말을 뱉는 그 사소한 순간들도 더욱더 이제 조심스럽고 책임감이 들어요. 이제 TV에도 나올 거고 연기하는 모습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두렵기도 해요. 일반 대중에게서 그냥 그 모습만 보고 판단되어질 테니 그리고 어떤 사소한 어떤 책임감 없는 이런 돌 던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잘 이겨내야겠죠. 그런 마음이 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독립영화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이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저는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감독님 웃고 계세요 지금. 저한테는 정말 냉정하게 이 산업 속에서는 돈이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이 독립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저한테는 어떤 친정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이런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좋아서 선택한 영화들이잖아요. 그 말은 제 성향과 잘 맞다는 얘기들이니까 네. 그런 제 성향에 맞게 잘 주체적으로 잘 건강하게 선택하고 작품을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루하루를 견뎌내기에도 벅차지만 그런 되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강기루 배우가 요즘 바빠져가지고 이거 예전에 우리 정말명과 한창 같이 준비할 때는 하루에 3시간씩 통화하고 막 그랬어요. 3시간씩 통화하고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다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화할 때 제가 전화하기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아, 시간에 구애 없이 아무 때나 생각나면 전화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도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그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할 느낌도 들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수다로 체력을 쏟으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화했을 때 뭐 이렇게 촬영 중일 때도 있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기딜런팅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님 볼 생각하니까 벌써 두근거린다고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그럼 바빠질 강기루 배우님을 박근영 유니버스에 붙잡으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옆에서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저는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가끔 그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예전에 나중에 내가 또 시나리오 써서 영화 뭐 시나리오 보여주면서 영화 출연해달라고 하면 형 한 2년 기다리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2년 기다려서 이렇게 한 번 나올 때 와 강기루가 계속 영화에 나와주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되고 제가 장하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네. 감독님의 다음 작업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 주셨는데 이번 이제 정말 먼 곳의 식당 사장님, 이제 현민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자 식당 사장님으로 출연하신 양흥주 배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로 출연한 최원용 배우님, 경찰로 출연한 함기우 배우님 보면서 반가웠다고 하시고 이것이 봄내 필름 그 장우진 김대한 감독님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제작사 이름인데요. 봄내 필름과 행방 필름의 어떤 유니버스의 시작은 아닌지 혹시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이 유니버스가 등장할지를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가요? 저는 제가 되게 그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편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한번 편해진 사람들이 참 귀하거든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그리고 뭔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기루 배우랑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배우들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시간을 쌓아가고 같이 늙어가고 나중에 막 같이 되돌아보고 영화도 또 옛날에 같이 만든 영화 보고 약간 이런 순간들을 많이 상상을 해보곤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같이 인연을 맺고 같이 재밌게 작업을 했던 배우들하고 저는 계속 같이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10년, 20년 우리가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이번에 기도영 배우나 홍경 배우처럼 또 그 처음 같이 하는 배우들도 한두 명씩 또 만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넓어져 가고 네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독님 처음 그 개봉 직전쯤에 뵙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에서 한참 그 한강회계 때부터 강기루 배우님 만나서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는지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굉장히 열띠게 저한테 들려주시고 인터뷰가 끝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제 갈 길을 가다가 지하철역 앞에서 감독님을 다시 마주쳤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누구 만날 계획이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때 또 강기루 배우님 만나러 간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그때 두 분 정말로 끈끈하시구나 체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마무리가 두 분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저희 그럼 슬슬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라스트 GV여서 두 분께 이제 금요일 밤인데요. 이번 주말 정말 먼 곳이 없는 굉장히 오랜만에 주말이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하고 근미래의 계획이나 소식 들려주시면 또 객석에서 반갑게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함께 끝인사도 들려주실까요? 네, 그
그때부터 괜히 그 마지막 지루이라고 하니까 그간의 시간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강길 배우랑 기차 타고 내려갈 때부터 그간의 전주에서 막 피칭도 하고 막 영화 찍고 후반하고 완성했더니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런 많은 과정들이 막 머릿속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시간에서 막 저도 많이 이제 그 요동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기차 안에서 얘기 나눴던 게 어느덧 영화가 되어서 개봉도 하고 하는 과정 자체도 좀 새삼되게 네, 굉장히 극적이고 감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장 계속 자주 얘기를 했던 거지만 요즘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극장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는 환경이 점점 변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나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는 항상 극장에 있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려는 거 커서 네 극장에서 정말 먼 곳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니까 되게 괜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종영하기 전에 극장 가서 영화를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요즘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 전주영화제도 갔다가 영화 실컷 보고 왔는데 이번 주말에도 아마 네, 영화를 열심히 볼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계속 영화를 열심히 볼 것 같습니다. 네, 강기호 음악평가입니다. 끝인사 다 하신 건가요? 끝인사가 돼야 되죠. 네. 네, 강기루 배우하고의 네, 먼 여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는 또 열심히 영화 준비하고 강기루 배우랑 또 영화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크게 부탁드려요.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이제 오늘 종영 GV가 있고 당연히 이제 마지막 그 소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덤덤해요. 예. 영화는 당연히 이제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촉촉한 마음은 사실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사실 영화는 두 번째고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이유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같이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그린날의 식구들이나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만날 수 없는 뭐 만나려면 만나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였던 시간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 그런 게 조금 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이제 마지막의 의미로 다가오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그때 1만 GV 때 1만 GV지 그때도 종영 GV는 아니긴 했지만 그때 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꼭 저와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저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 스케줄을 굉장히 고려해 주셔서 날짜에 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이었으면 더 관객이 더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를 한두 번도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많이 봐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떤 정성일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영화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영화를 한 번이라도 극장을 찾아서 봐주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감사하고 이 끝나가는 무렵에
참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시상식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 미래는 아주 근 미래 2시간 후에 KBS ETV 아, 네. 파도를 걷는 소년 아주 근 미래 갑보라는 역할로 나올 거니까요. 얼른 집에 돌아가셔서 영화도 봐주시고 주말부터 또 스케줄들을 소화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바쁜 일정들의 연속으로 그렇게 스케줄을 해나갈 거고 그래도 바쁜데요. 몸은 되게 바쁜데 TV든 또 극장이든 다시 이렇게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또 힘들지만 에너지가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끝이지만 또 시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TV에서도 있더라고요. 두 분이 굉장히 아쉬운 그득그득한 마지막 인사 들려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객석의 화답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2개의 요청을 들려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먼 곳, 정말 큰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아야 하는 영화인 만큼 내년에 인디스페이스 인디돌잔치에서 1주년 꼭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해주신 삭제된 장면들을 담은 블루레이 강독판 꼭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두 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